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변신하는 장갑차, 핀란드의 파트리아 AMV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유럽의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전장으로 병력을 수송하는 핀란드의 모듈식 장갑차 파트리아 AM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갑차란 무엇일까요? 단단한 철판, 즉 장갑을 두른 군사 차량으로 내부 승무원을 보호하고 전장으로 안전히 수송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특히 현대 전장에서 기동력이 중요해지며 기계와 보병 역시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기계와 보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장갑차입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장갑차들을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장갑차를 개발하다 보니 장갑차도 여러 종류로 갈리게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병력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병력 수송 장갑차 APC, 수송 목적을 넘어 전투에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는 보병 전투차 IFV, 또 상륙함에서 해병 대원들을 상륙시켜줄 상륙 돌격 장갑차 AAV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파트리아 AMV는 어떤 종류의 장갑차일까요? AMV를 알아보기에 앞서 당시 핀란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 핀란드는 자유진영의 나토와 공산진영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던 국가였는데요. 처음에는 중립을 잘 지키는가 싶었지만 미국과는 매우 멀고 소련과는 매우 가깝다 보니 소련의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비록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점차 소련의 영향력 아래 놓이며 소련제 무기도 선뜻 구매하고 소련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먼저 하지도 않게 되었죠. 같은 중립국인 스웨덴은 혼자서 전투기도 척척 만들고 중립국의 노선을 잘 타고 있었는데 핀란드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중립국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도 핀란드를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약한 국가는 알아서 강대국의 눈치를 본다는 핀란드화라는 단어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핀란드는 이 상황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장갑차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파트리아 팟이라고 불리는 장갑차입니다. 6륜 구동에 16명의 인원까지 수송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핀란드를 넘어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등 많은 나라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 탄력을 이어나가 1990년대 팟시를 이을 새로운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신형 장갑차의 개발은 팟시의 판매를 맡았던 핀란드의 국영기업 파트리아가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죠. 핀란드가 파트리아에게 요구한 신형 장갑차의 성능이 조금 독특했는데요. 더 강력해진 방어력은 기본이고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확장성이 뛰어난 차량을 원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본 형태는 장갑차로 하고 다른 형태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해 다양한 작전을 맡기려는 생각이죠. 일단 방어력은 둘째치고 다양한 파생형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플랫폼의 크기가 넉넉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파트리아는 신형 장갑차의 차체를 전작인 팟시보다 한 축 더 많은 8륜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1990년대에 시작된 개발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1년 파트리아 AMV라는 이름으로 시제품이 완성됩니다. 개발 당시 냉전이 끝나며 긴장감이 떨어졌지만 무기는 무사히 출시되었으며 이후 실전 배치되어 북유럽의 동토를 누빌 준비를 마치게 되죠. 파트리아 AMV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7.7m이며 중량은 장착한 장갑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2톤의 무거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탑승 인원은 차량 운용을 위한 승무원 2~3명과 최대 12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 주행 거리는 1000km에 달합니다. 무장으로는 차량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형에는 원격으로 격발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를 한문 탑재합니다. 이 밖에 파생형에 따라 105mm와 120mm 포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엔진은 스카니아 공랭식 디젤 엔진이나 스카니아 수랭식 디젤 엔진을 탑재해 운용하죠. 파트리아 AMV를 개발하기 전 핀란드가 새로운 장갑차에 주문한 내용은 강력한 방어력과 더불어 높은 확장성이었습니다. 파트리아는 핀란드의 이런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 답은 오늘의 주인공인 파트리아 AMV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MV는 아몰드 모듈러 베이클의 약자로 모듈식 장갑차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8륜 차량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부품들을 모듈식으로 만들어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듈식으로 차량을 제작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유지보수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모듈식이 아닌 차량은 문제가 생기면 차량 전체를 수리하거나 심각하면 버려야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반면 모듈식은 문제가 생긴 부분만 빼서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그만이죠. 여기서 장갑의 강도까지 바꿀 수 있어서 필요하면 방어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갑을 바꾸는 경우 무게가 16톤에서 최대 32톤까지 올라갑니다. 장갑뿐만 아니라 내부 장비와 무장, 심지어 엔진까지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장갑차의 종류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파트리아 AMV는 모든 장갑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국가가 원하는 장갑차의 형태는 모두 갖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하나의 무기를 복잡한 작전에 투입하는 현대전에선 굉장히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파트리아 AMV의 변신 모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형인 병력 수송 장갑차 APC입니다. 보통의 장갑차는 조종수가 밖에서 해치를 통해 탑승하는 방식으로 조종수와 병력의 공간이 단절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파트리아 AMV는 한 공간에 모든 병력이 탑승합니다. 차량의 좌측 앞좌석에 조종수가 탑승하고 그 뒷좌석에 포수와 차장이 앉으며 그 뒤로 보병들이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죠. 이때 병력이 탑승하는 공간을 개조하면 부상자 후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7.62mm나 12.7mm 기관총을 차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탑재해서 운용합니다. 이 밖에 105mm 포탑을 장착한 형태나 120mm 박격포를 장착한 공격적인 형태도 있는데요. 바로 보병 전투 차량인 IFV라고 불리는 장갑차입니다. IFV 버전은 마치 전차에 달 것 같은 포탑도 탑재할 수 있으며 이런 무장을 최대 10톤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AMV를 잘 개조하면 도하도 가능합니다. 워터제트를 장착하고 파도마기를 설치하면 시속 10km의 속도로 수상 주행이 가능한데요. 그럼 상륙 작전에 쓰이는 수륙 양용 장갑차 AAV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죠. 파트리아 AMV에 탑재되는 엔진은 480마력의 공랭식 엔진이나 543마력의 수랭식 엔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시속 1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주행 거리는 1000km에 달합니다. 물론 이 정도 주행 성능은 가장 기본적인 장갑을 장착했을 경우만 가능하며 무거운 장갑을 장착하면 약 600km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 입맛에 따라 엔진을 교체할 수도 있죠. AMV의 차체는 8개의 바퀴가 모두 구르는 8륜 구동 차량이며 각각 유압식 독립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 험지 돌파력이 우수합니다. 또 파트리아 AMV에 장착되는 증가 장갑은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하는데요. 가장 약한 기본형의 경우 중기관총까지 방어할 수 있으며 증가 장갑을 부착한 형태에선 RPG-7 대전차 로켓까지 막아낸 전적이 있습니다. 전차 하부의 경우 지뢰는 물론 급조 폭발물 IED까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죠. 거기다 대량 살상 무기를 막는 MBC 방어 능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리아가 AMV를 개발하며 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형태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트리아는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모델을 처음부터 3단계로 개발했는데요. 먼저 보병 수송 임무나 보병을 도와 전투 임무를 치르는 보병 전투 차량이나 환자를 후송하는 장갑 앰뷸런스, 또 정찰 장갑차나 지휘 차량 등의 기초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모델과 천장을 30cm가량 늘린 하이루프 형태, 마지막으로 강력한 포를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 대형 무기 플랫폼까지 총 3개의 플랫폼 중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장갑차의 플랫폼을 정하고 마음대로 커스텀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반으로 장갑차를 제작하니 다양한 장갑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또 타국에서 무기 도입 사업이 열렸을 때 모든 장갑차로 개조할 수 있으니 참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AMV를 탐냈으며 개발 전부터 꽃길이 예정되어 있었죠. 실제로 파트리아 AMV는 2001년에 시제 차량이 등장한 이후 핀란드에 인도되기도 전에 수출에 성공하는데요. 2002년 폴란드에서 AMV를 690대나 도입합니다. 그렇게 폴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과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의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수출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량을 도입한 국가는 폴란드로 폴란드는 KTO 로소마크라는 이름으로 면허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이 밖에 2015년 미국의 신형 상륙장갑차 도입 사업, 그리고 호주 육군의 전투 정찰장갑차 도입 사업에도 참가하며 문턱이 굉장히 높은 강대국의 무기 시장까지 넘보고 있죠. 지금은 일본의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 참가해서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와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쟁쟁한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각각의 목적으로 운용 중인 다양한 형태의 장갑차 중 파트리아 AMV로 못 만드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력 수송부터 지휘 통제, 환자 이송, 상륙과 정찰, 그리고 공격까지 많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북유럽의 얼어붙은 땅을 박차고 핀란드를 수호할 모듈형 장갑차 파트리아 AMV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